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 비트코인 현재 3,726만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고, 업비트 기준으로 저점을 살짝 갱신한 이후에 강하게 반등을 쳐주면서 일봉상 어제 하루 4.2%까지 올려놨죠. 일단 이번 상승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게 사실이고, 일단은 주요 매물대 구간이 요 자리를 지금 뚫지 못하고 박스를 형성하고 있었고, 아치 형태로 쌍바닥을 좀 크게 찍었다. 대형 쌍바닥 이후에 반등이 충분히 세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때까지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항상 크게 떨어져 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식을 좀 뒤집어 엎으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물론 이거를 다 내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상단 자리에서 이제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강하게 27.5K의 매물대를 좀 한 번에 뚫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쌍고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요 자리 저항을 맞고 일단 조금 이제 조정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반등이 세게 나온 이유는 물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갈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숏을 많이 잡았던 이제 숏을 청산시키는 롱 무빙 플러스 이제 나스닥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이 엔비디아 AI 쪽 테마,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의 어떤 향후 이제 AI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스닥도 상당히 크게 여기서부터 쭉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 고점까지 지금 뚫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휴장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을 수는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은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트는 안 올라가고 있었고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뒤늦게 반응이 나왔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예측 3.9%를 예측했는데 4.4%가 나오면서 시장 예측치보다도 물가가 좀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숏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오히려 위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쌍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이 되는 거고, 이 쌍바닥 자리를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PC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페드워치 기준으로 6월 15일에 모두가 조금 기대했었던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35%까지 떨어졌고, 그럼 6월 15일에도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왜냐면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강하다. 그리고 물가는 또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제 1 우선순위고 목표인데, 여전히 물가가 좀 잡히진 거 있지 않기 때문에 6월 15일에 금리를 또다시 베이비 스텝 25bp를 올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쪽에 지금 무게감이 조금 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빠질 수가 있었는데, 나스닥도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됐었던 미국의 어떤 이제 디폴트 채무 불이행 문제도 해결이 됐죠.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랑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 부채 한도 협상 최종 합의를 했고, 이제 의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수장들끼리 합의를 했으면 조금 이제 원만하게 이제 부채 합의를 이제 도달을 할 수 있겠다. 요런 또 뉴스가 터지면서 이게 롱의 재료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서로 합의를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어쨌거나 이 바이든이 자꾸 이제 돈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항들을, 돈을 풀면 안 된다, 이제는 조금 좀 긴축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항을 걸면서 결국에는 좀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이 남은 임기 중에 조금 이제 돈 풀기에 조금 제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걸림돌을 공화당 쪽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빌미로 이렇게 내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앞으로 다음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기 말로 갈수록 결국에는 바이든도 다시 한번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 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제재를 함으로써 다음 정권을 공화당이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석을 미리 마련한 게 아니냐, 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도 여기서
충분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려서 횡보하고 여기까지서 횡보하면서 여기서 이제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위로 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은 충분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숏 추세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한 27.3K 정도까지, 여기 초록색 선 중앙선 정도 되겠죠. 최저점에서부터 최고점 찍은 중앙값 27.3K 정도까지, 27,300달러 정도까지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서 27K를 이탈하는 무빙이 나오면서 또 하방을 찍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숏이 좀 유리한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빨리 다시 이 최저점 쌍바닥 자리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내려오다가 또 한번 이제 튕겨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어차피 여기 고점 자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올린다 해도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9K 저항이 있어요. 30K 가기 전에 매물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짝 이제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갈 경우에는 여기 찍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에 이제 중앙값 정도 29K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9K 정도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해도 크게 숏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숏으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한쪽 포지션을 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박스권 장세가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간 지점에서도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빼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도 전부 다 숏 관점 말씀드렸죠. 나스닥도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 여기서 충분히 한번 빠질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게 12시 40분에 오늘이죠. 오늘 12시 40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 4시간봉 자체가 이렇게 꼬리 달고 크게 압정 형태로 고점에서 이렇게 달리게 되는 형태 자체가 이거랑 반대되는 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에서 아래 꼬리 나오고 쌍바닥까지 찍었으면은 뭐 강하게 올릴 수는 있는데, 이거 좀 과하게 올린 거죠. 과하게 여기 매물대까지 그냥 뚫어버림으로써. 그래서 일단은 숏 스퀴징성 롱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거랑 반대되는 캔들이 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려드린 대로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가고, 물론 갈 길 아직 많이 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온다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숏으로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숏 추세를 예상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그게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5월 29일이죠. 5월도 지금 끝나갑니다. 이제 6월로 접어드는 거고, 6월에 가장 큰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날 잡혀있는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바로 연이어서 있는 6월 15일 FOMC가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만약에 차트를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CPI 발표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CPI가 이번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이유, 지금 PC 자체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여파로서 CPI도 그렇게 조금 결과값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여전히 안 잡히고 있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빅쇼트의 재료가 또 될 수가 있는 게 이번 CPI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CPI 전에 차트를 만약에 여기서 뭐 횡보를 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CPI 발표와 함께 내려가는 그림. 그 다음에 FOMC도 마찬가지죠. FOMC 때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롱의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미리서부터 이렇게 선반영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막상 금리 동결해도 한번 올려쳐줬다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형 이벤트 전에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많이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와 함께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월 13일과 6월 15일이 이 6월에 좀 하이라이트 움직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왔고, 직전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런 과도한 상승 이후에는 또 과도한 하락이 또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박스 안에서도 이 위로 가면은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면 다시 위로 가고,
가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되돌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 안에서 진폭이 어느 정도 잦아들다가 주요 지표를 맞이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갈릴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기 타점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도 쌍바닥 보고 롱 잡으신 분들은 물론 이런 구간에서 익절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길게 롱을 끌고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방에서 500%까지 롱으로 500% 수익 날만한 상승이었죠. 이 정도까지 수익이 인증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오른 이후에는 반대로 또 이제 숏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숏도 마찬가지죠. 아까 점심 때 숏 관점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숏으로도 현재 59% 수익이 들어가고 있고, 충분히 더 수익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숏 관점, 숏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간 최대한 이렇게 수익 타점 잡아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특급 정보방 주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잡아드리고 있고, 카톡방에서 이제 매매 패턴이라든지 차트 내용들 교육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은 사실 비트가 이 정도로 올라와 줬으면은 알트들도 반응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비트 빠지면 알트는 같이 빠지고, 비트가 올라가면은 알트들은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도미넌스 자체가 비트 위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이 알트들이 제대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런 거 마스크 네트워크도 여기 이제 쌍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여기 이제 W 비트도 쌍바닥 찍고 올라간 거고, 마스크도 여기 쌍바닥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여기 쌍바닥에서 정확히 잡아드렸죠. 여기 보시면 요날 5월 25일 목요일 요날 요때 바닥에서 잡아드렸고, 그림도 이렇게 올라간다. 쌍바닥 구간이고 쭉 이렇게 올라간다. 마스크 네트워크 요것도 여기서 롱 잡으신 분들 쭉 요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림대로 올라갔죠. 여기서 쭉 마스크 네트워크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쌍바닥 쭉 올라가줬고, 요런 정보들 다 카톡방에서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알트들도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엑시 인피니티 같은 코인도 어쨌거나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많이 눌린 자리고, 여기서부터 쭉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한번 12,000원 정도까지는 터치해줄만 하거든요.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수익 코인 요런 것들도 한번 이제 쏴줄만 하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이제 저점 갱신까지 해놓고 옆으로 빼다가 지금 차트 살짝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밀어주는 요 정도급의 상승, 여기서 이제 20% 올려줬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도 이제 비슷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비슷하게 한 23% 정도 반등을 쳐준다라고 했을 때 1,500원 정도까지 1,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한번 조금 노려볼 수 있는 형태를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쯤에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약 9주의 간격을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약식 판결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7월 중순경에 마무리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 상황에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살짝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소송 전부터 살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막상 소송 끝나고 내려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플도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 조금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인데, 조금 소송 전까지 해서 화끈하게 좀 올려주고 소송 끝나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요런 정도의 좀 강력한 흐름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른 알트들도 굉장히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도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 같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거, 이거는 이 흔적 자체가 이때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반발력 같은 것도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마스크 네트워크나 아비트럼이나 수이나 에토스
이렇게 최근에 조금 크게 흐름을 보여줬던 코인들 위주로 좀 변동성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알트들은 조금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들 눈에 보이는 대로 저도 최대한 잡아가지고 또 카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트들은 조금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길을 모으고 있는 좀 그런 구간으로 좀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엑시 같은 코인도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옆으로 빼고 있죠. 근데 이제 옆으로 빼다가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왔을 때 또 한번 위로 쭉 짜서 올려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이 알트들마다 또 있기 때문에, 올해가 벌써 이제 6월이면은 이제 6월 지나가게 되면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2023년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24년 반감기까지도 사실 내년 4월 정도부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알트코인들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길을 모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그 강력한 펌핑을 위한 좀 준비 과정 혹은 이제 매집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지하실은 한번 이제 구경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안에서 최대한 또 단기적으로 움직임 보여주는 게 나오면은 단타를 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면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플 소송을 우리가 조금 결과에 따라서 알트들이 한번 움직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은 금 시세를 감안했을 때 45,000달러가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채굴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원가, 비트코인이라는 가격이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 4월, 5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은 1비트 채굴하는데 4만 달러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이 4만 달러가 뭐 또 하나의 또 바닥으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격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5,000달러가 좀 적정하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4만 달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후에 상승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전고점 69,000달러도 뚫고 7만에서 8만 달러 정도로 가격 시세가 형성되는 그런 구간도 우리가 반감기 이후에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미국의 규제 역풍, 네트워크 불안정성, 은행 문제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감기라는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후로 해서 좀 크게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JP모건에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또 플랜 B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시작하는 주요 저항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29,500달러를 돌파한다면 강세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의 여러 전문가들도 하반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감기가 예정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2년 3분기 저점에서 90% 가까이 급등을 한 상태다. 그래서 내년에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이 올해 3분기에는 약 6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당국의 규제 조치가 명확해질 경우에 비트코인이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거나 현물 ETF 승인도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호재.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초대형 호재가 결국에는 이제 반감기랑 이 현물 ETF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알트코인들의 이제 뭐 최대 호재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리플 소송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리플 소송 좋게 끝나면서 이제 반감기랑 더불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현물 ETF까지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해버린다면 비트코인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비트코인 쪽 친 비트코인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 정당 자체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지금 공화당이죠. 공화당 쪽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공화당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이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딱딱딱 맞물려졌을 때 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전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요 매물대를 뚫어주는 흐름까지 보여준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여기에서의 쌍바닥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었구나,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흐름인데,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올려준 이후에는 항상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은 나왔기 때문에 요 장대 양봉을 먹어주는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잔파동들, 이런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박스권 그 안에서 조금 요런 잔파동들이 흐르면 위아래로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횡보 박스권 구간에서는 최대한 좀 단기 수익을 내면서 단타를 치다가 이런 식으로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떨어지면 여기서 롱,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숏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 온다. 그리고 그 지점은 6월 13일 CPI와 6월 15일 FOMC 때, 요때에 맞춰서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연휴인데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 단기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뭐 만약에 다시 쭉 말아 올린다 해도 쌍바닥에 있으면 쌍고도 있는 거죠. 쌍고 좀 찍고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면은 이제 숏을 또 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한번 또 길게 뺀다, 여기도 보시면은 길게 뺀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주거든요. 그래서 길게 음봉 꽂히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음봉 뜨고 나서 한 번 더 갱신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정도 매물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에서 한번 요런 식으로 또 반등 주고 또 요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요런 주요 매물대에서의 반등 짧게 롱 반등 잡아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도 숏각을 보면서 최대한 단기 매매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총 상금 1000만원 상당의 대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뭐 수익도 보시고 대회 상금도 받아가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